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후속 입법이 1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5 재정비 촉진구역이 남산 조망권을 강화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건폐율은 35%에서 30%로 감소하고 건축물 동수도 66동에서 52동으로 감소해 기존 계획보다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총액을 자기 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서 발급으로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정말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 물가 때문에 외식 줄이고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회사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이 구내 식당의 한 끼가 직장인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잘 살펴보면 이 구내식당은 영양사가 그 영양에 잘 맞게 식단을 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좋고 또 가격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점심 한 끼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멀리 가지 않고 돈 들여서 멀리 힘들게 발품 풀지 않아도 방송만 켜면 그리고 핸드폰만 켜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귀한 조언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일석이조의 혜택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투자 저희와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1시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간다 그러고요. 이러한 현상이 올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0 며칠 정도. 한 3주 정도 지나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자,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별 단계 있겠습니까? 마무리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상황들, 부동산 시장 상황들 점검을 해보시고 미래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과 어떤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집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이나 또는 SNS라든가 이런 다른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또는 그 오프라인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한 해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민 해결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해 2024년이 다가오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난 일을 좀 회상하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앞으로 다가오는 24년을 잘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24년의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에부터 내일부터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내일부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미나입니다.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전반적인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바뀌고 금리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체크가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변화 추이가 있죠. 지금 유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전쟁과 더불어서 무역 전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시대, 무역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무역 전쟁, 미국이 촉발을 시켰던 무역 전쟁으로 하여금 전 세계가 어찌 보면은 반으로 갈라지고 있죠.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30년, 40년 동안 있어온 우리의 세대와 우리가 3, 40년간 겪었던 세대와 우리 시대와 앞으로 겪어가야 될 그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따른 어떤 부동산의 흐름, 이걸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자녀들, 아이들 지금 낳는 출산 비율이 너무 적죠. 세계에서 뭐 가장 적다 할 정도로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뭐 사실상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세월이 30년, 40년 이상 가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 소득 수준 자체도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의 소득 수준보다는 더 소득 수준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생각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은행에 넣어놓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분명히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투자를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같이 가지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지금 미리 움직여야 될 분들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 방향도 설정하는 세미나가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2024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를 세미나에 오셔서 저희와 상담을 좀 하시고 상의를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라 하여튼 시청자분들께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내년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미나 꼭 한번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고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40평대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지, 네. 오피스텔을 그 돈으로 그냥 오피스텔 소형을 여러 채를 사서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좋을지. 네. 제가 현재 오피스텔을 소형을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원래 계획은 이거를 팔고 그냥 아파트를 40평대나 뭐 30평대를 뭐 아니면 50평대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채를 사서 네. 그냥 쭉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차동도 연구소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제 몇 번 유튜브에서 접하고 나니까 네. 그 판단이 맞는지,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오피스텔을 차라리 지금 한 채 있는 거랑 또 다시 여러 채를 구입해서 월세를 받아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면 말씀 주신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는 건 거주 목적으로 좀 매수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네. 똘똘한 한 채를 거주 목적으로 쭉 끌고 가느냐, 아니면 네. 지금처럼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네. 조금 더 차라리 매수를 해서 월세를 네. 좀 받아서 모아가느냐, 네네.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셨어요? 아, 네네. 그 봤기 때문에 일단 네. 한번 점검을 하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네. 좀 명쾌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아파트 사는 건 저는 반대예요. 결론은 반대인데, 자 우선 우리가 아파트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수익형 상품이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렇죠? 아, 네네네. 오피스텔을 시세 차익을 많이 기대하면서 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월세 수익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오피스텔도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시는 동네가 어디신가요? 네, 등촌동이요. 예, 그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도 10년 전 가격이 그대로 있는 오피스텔은 한 채도 없어요. 네. 지금도 그렇죠? 네. 올라는 갑니다. 올라는 네.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차익형 부동산. 우리는 이제 차익형 아파트가 대표적인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보고 네.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무실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분을 한다면 네. 우선 차익형 부동산 흐름부터 보자라는 거죠. 네. 자, 차익형 부동산 흐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프.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80년대거든요. 네. 여기가 90년대고 여기가 이제 01년에서 여기가 07년이고 여기는 14년이고 여기는 대충 21년이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상승 구간 있죠. 네. 이 상승 구간. 이 상승 구간의 상승 흐름은 월세 수익을 받는 상품이 절대 이 상승 구간에 있는 차익형 상품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따라가요. 네. 그거는. 그러면 이 상승 구간에는 반드시 차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해요. 아. 무조건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처럼. 아, 네. 이거는 차익형 부동산 자체가 월세는 고사하고 아예 자산 감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은 차익형을 우리가 투자로 봤을 때는 보유하면은 안 돼요. 맞죠? 네네.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 구간이잖아요. 네. 이 구간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는 무조건 수익형으로 해야죠. 수익형은 월세가 나오잖아요. 네. 월세가 제대로 받쳐주는 동안에는 그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예 뭐 처음부터 너무 매매 가격을 높게 싸서 월세 수익을 별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걸 사는 거는 떨어지겠죠. 네. 근데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제대로 된 수익형을 샀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지금은 금리도 오른 상태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잘 구입하면 수익률이 거의 5%대 육박해요. 네네. 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데 매매가가 뚝뚝뚝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네. 충분히 지금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물건 선택이라는 두 번째 옵션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때는 수익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점이에요. 여기가 21년도면은 21년도 되기 전에 여기에 19년도, 20년도부터 제가 이제부터는 아파트 사지 마세요. 올라가더라도 내가 팔 때가 되면은 결코 내가 수익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는 거 아닙니다. 매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팔아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팔아나냐 그러는 거죠. 근데 결론은 딱 제 얘기대로 어느 한순간 되니까 툭 떨어지죠. 네네. 어느 한순간부터 손을 쓸 수가 없죠. 네. 자, 그다음부터는 지금은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렇죠.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사주면은요. 너무 고맙죠. 그러면 누군가가 사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도자가 갖고 있는 위험을 자기가 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해 가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꼭지점 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매도 후에 제가 수익형으로 돌아가라고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점 최고점 딱 지나면은 팔려야 돌아가죠. 팔리지가 않는데 네. 이게.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똑같으리라고 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부동산의 관념은 아파트는 일단 너무너무 좋게 보지만 오피스텔은 터부시해요. 네. 맞죠?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요. 다 필요로 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되는 시점에서는 자, 어떤 아파트는 다 떨어지는데 어떤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져.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올라갈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안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누가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만 있어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내려오느냐, 나중에 내려오느냐. 많이 내려오느냐, 적게 내려오느냐. 그 차이만 존재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차익형 부동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는 내 자산을 까먹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 2년 정도 조정을 받아서 조정이 이제 끝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은 요런 꼭지점에서도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던 것이 올라가지만 하루아침에 꺾입니다. 꺾이지만 다시 반등합니다. 유튜브를 여러 개 보셨으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 거 알 거예요. 네. 제 거를 보셨다면. 네. 그런데 이것도 올라가지만 이 올라가는 것이 전 고점, 이 고점을 전부 다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거의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적게 가는 것도 있고 덜 가는 거 있고 또 아예 못 가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최고점이 다시 반등했을 때 최고점은 전 최고점 대비 95% 이상 확보되는 게 회복되는 게 있고 90%, 85%, 80% 이하 이렇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곧 2차 하락이 됩니다라고 얘기해 왔죠. 네. 그 2차 하락이 이제 한번 보세요. 아파트 군데군데 요즘 뉴스 보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할 거예요. 제 얘기가. 네. 강남도 이제 떨어졌다 하고 나오죠. 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2022년도에 한번 확 떨어졌잖아요. 네. 1차 하락 저점 있잖아요. 네. 이 저점 부근이나 그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거의 이 저점 부근까지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2차 상승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 2차 상승은 이번에 1차 상승 반등했잖아요. 네. 이 반등을 쉽게 못 넘어가요. 어.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고부터는 그 다음에는 반등 같지 않은 반등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완만하게 눌러버려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설명을 하려면은 진짜 세미나에 오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네.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투자 심리를 왜 그런 형태로 나타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용어를 써서 그 사람들의 어떤 투자에 관련된 효용 가치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오시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거고 어찌됐든 이런 형태로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사는 거 절대 반대예요. 아, 네네. 자, 그러면은 방금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피스텔은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아마 일부는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오피스텔 사지 말고 오피스텔 사라 그런다고. 그렇게 아주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왜 오피스텔을 사라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와서 설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네. 자,
만약에 이제 제 얘기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조정될지 얼마만큼 조정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죠? 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예측은 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적어도 21년도가 고점이라면 네. 고점을 찍고 최소 6, 7년간은 조정을 받는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2027년, 28년도가 거의 저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고점을 찍고 어떤 저점까지 왔어요. 네. 이게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어쨌든 저점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저점을 하고 반등을 할지 저점을 그냥 횡보를 해버릴지 아니면 우리가 일본처럼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저점이 더 내려가면서 계속 내려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일본이 최고점에서 가격 무너질 때의 현상과 너무 엇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그때만큼 일본만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더 못해요. 근데 인구 한번 보세요. 저대로 인구 가면은 태어난 애들이 결혼을 해야 그 애들이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60대는 말이죠. 1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은 1년에 태어난 숫자가 120만 명에서 140만 명이에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들은 20만 명대예요. 네. 그럼 20만 명 중에 몇 명이 결혼해서 그다음 넘으면 그다음 몇 명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네. 그러한 생각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미리 들어오면 이 저점이 상당 부분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은 예단하기 어려워요. 네.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어요. 네. 자, 이거 물건 당연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네. 오피스텔만 사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했었을 때, 자, 이 구간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이 조정 구간이 이 정도까지 왔다. 네. 그러면은 이 조정 구간에는 나는 이익이죠. 네. 이익이잖아.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반등을 시작을 했다. 반등하면 1년에 그냥 뭐 다 올라버리지는 않잖아요. 네. 오르는 반등도 거의 6, 7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이 오피스텔을 전부 다 전세를 줘요. 네. 전세 주면 금방 나가죠. 네. 그럼 그 돈으로 사면 되죠. 네. 간단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 이런 하락 구간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런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점차 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오피스텔 소형 작은 거요. 절대로 큰 거 사면 안 돼요. 네. 방 3개짜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런 거는 원룸이라든가 투룸이라는 이런 작은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얘를 주택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다른 거 집 살 때 취득세 높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요즘 원룸, 투룸, 오피스텔 공급 자체가 없잖아요. 네. 자, 이 상태인데 동네는 어느 동네든 공실이 없어요. 공실이 네. 없다는 건 뭘 의미해요? 물건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 네. 물건이 모자라는데 아파트를 살려니까 아파트는 불안한 데다가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아직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있는 돈은 안 돼.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연끌들 나왔다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아파트 안 사하고 대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지.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것 위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국가 입장에서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왜? 이게 많이 공급되어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일로 사서 일로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아파트가 살 사람이 그만큼 줄어서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주거 사다리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바뀌죠. 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에 네. 아파트 이외의 다양한 어떤 비아파트의 다양한 주택의 형태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 그 얘기했죠. 네. 그러면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수도 없이 저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 신문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한동안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빼야 된다. 네.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네. 도시형도 작은 거는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파트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그런 것도 규제가 할지 몰라도 만약에 쭉 지속적으로 제 생각대로 간다면 그 규제 계속 묶어 놓을까요? 묶어 놓으면 공급이 안 되는데 네. 네. 정책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은 싫어도 풀어야 돼요. 네. 결국에는 그거 풀리면은 오피스텔 살 사람들은 너무 많아지겠죠. 네. 그때는 가격이 이 가격을 살 수가 없죠. 아. 그러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작은 거 사는 게 무조건 맞다니까요. 아. 네네. 제가 이거를 3,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오피스텔 사라 그런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나한테. 네. 그걸 오피스텔이라고 한정하지 말로 수익형 부동산에서 얘는 필요하면 대출도 잘 나와요. 주택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다음에 월세 전세 넣으면 금방 전세 빠져요. 네. 물건만 잘 사면은 개입이 몇 천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 놓으면 몇 천만 원만 묶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차익형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런데 제 얘기에서 더 궁금한 거는 뭐 잘못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게 오, 되게 없다니까.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오피스텔 쪽으로 그냥 자꾸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피스텔 하니까 저 사람 자꾸 오피스텔 사라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네. 그중에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하나니 물건만 잘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자꾸 나눠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네. 무조건. 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더 필요하면 꼭 세미나 오셔서 들어야 돼요. 중요한 네. 거는 시큰 들어놓고 네. 물건을 엉뚱한 데가 엉뚱한 거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 꽝이에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그 방송 말미에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살아있듯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최소. 네. 이런 뜻으로서 제가 올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꼭 기회 있으면 세미나 때 한번 뵙죠. 더 추가 부담 뭐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을까요? 그 오피스텔 샀을 때 이제 세금 관련 문제가 좀 알고 싶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은 알아봐야 전부 되겠어요. 4.6%의 취득세가 아, 네네. 무조건. 임대소득세요. 임대소득세? 네. 월세 받았을 때? 네네. 그 소득세는 뭘 해도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는 내야 되겠죠. 네네. 임대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좀 다르니까 아, 네네. 그것까지 정확하게 얼마 이걸 좀 하기는 좀 그래요. 네. 한 번만 그건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네. 네. 그건 금액에 따라 달라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언 드렸으니까 투자 물건 정해지면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혼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요, 네. 지금 대체주택을 대흥역 있는데 하나 사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체주택 기간이 2005년도 3월 안에 그걸 팔아야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그때 이걸 가지고 가야 될지 음. 아니면 팔아야 될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같이 팔아가지고 네. 상급지로 가야 될지. 아,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거기에 입주하시고 대체주택으로 사셨던 주택은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거기 거주를 1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대체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희가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 염리 5구역 네. 대흥역 옆에거든요. 네, 염리 5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일까요? 저기 빌라요. 빌라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향후 전망이 좋다고 한다면 그냥 네. 비과세를 포기하고 더 가져가느냐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결론은요. 네. 결론은 지금 대체주택을 벌써 팔았었어야 돼요. 네. 이미 팔았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 팔았었어야 되냐면은 네. 지금 염리 5구역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있잖아요. 네. 방송 보고 계시죠? 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 이것도 이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 물건을 제가 한번 봐줄게요. 자, 방 몇 개짜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방 하나 그러니까 1.5룸이에요. 1.5룸이거든요. 네. 자, 1.5룸 대체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1.5룸을 지금 평가 받았나요? 그걸 아직 안 받았을 거예요. 평가 안 받았죠? 네. 평가 안 받고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 그래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니, 대충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뭐 먼저 산 거하고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좀 차이 떨어져가지고. 없다고요? 예, 그 전에 좀 올랐는데 다시 네. 떨어졌다 그러죠.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한 5억 5천에 했어요. 5억 5천이면은 네. 5억 5천이면은 이거 구입하는 시기가 몇 년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아, 20년. 네. 자, 볼게요. 2020년은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21년이 최고점이긴 하지만 최고점이라는 거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재개발 물건도 거의 최고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 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시청자분님은 최고점 부근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1.5룸이고 옛날에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언제 지어졌어요? 새로 지은 거예요. 예, 그냥 새로 갓- 지었다고 갓진 거 봅시다. 들어간- 1.5룸 새로 지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제가 판단해서는 이거 평가를 해봐야 네. 평가 잘해야 2억에서 2억 5천 나와요. 저는. 물론 크기마다 다른데 한번 알아보시면 나중에 평가를 받았을 때 얘기예요. 추측이에요. 여보세요? 네. 추측이에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5억 5천에 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을 3억에서 3억 5천을 주고 산 거예요. 이미 주고 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하면은 5억 5천에 구입을 하고 만약에 아파트가 나중에 된다고 쳐요. 30평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를 대충 예를 들어서 8억에서 뭐 9억 정도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더라도 내 평가 금액이 2억을 빼면은 나는 6억에서 7억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5억 5천을 하고 7억을 더 내면은 13억이 넘어요. 13억이 넘는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 이익을 보려면은 입주 후에 18억, 20억이 돼야 좀 남아요. 그게 입주 후에까지 갈 거냐 이거지. 그리고 남아도 그것도 중과세예요. 의미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매수 시점 자체가 워낙 높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분님이 여기에서 정비사업을 해서 돈을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정리예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끌고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내놔보세요.
5억 5억 5천에 내놔보세요. 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시중에서 4억 5천 내놔도 아마 살 사람 없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 주택이고 뭐고 그걸 떠나서 이 물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나머지까지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 말고.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2주택으로 가져가면은 안 된다 이거죠? 아니 돈이 안 되는데 그거 뭐 하려 가져가요? 돈이 돼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보세요? 네네.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돈이 안 되는데 그거 뭐 하려 가져가냐고요. 그래도 구역 지정 받고라면 좀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본인 생각.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네.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이 구역 안에 있는 지분도 막 올라가요. 근데 시청자분님이 구입하는 그 시기에 이 물건은 최고로 비싼 시점에서 샀다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그걸 사는 사람은 아파트가 되어도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그걸 뭐 하려고 사겠어요? 그럼 시청자분 입장에서는요. 그 가격에 이걸 사는 건 아니었는 거지. 사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랑 같이 팔아가지고 네. 상급지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말이에요. 네. 시청자분님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상급지에 가서 좋은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 살더라도 충분히 나는 내 노후에 자신 있어. 그럼 뭐 영입 안 해도 돼. 그럼 가도 돼요. 네. 왜냐하면 부자들은 다 그런 데 가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노후가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돈 다 모아서 상급지로 간다? 저는 그거 절대 반대거든요. 저는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이 어떤 자산 규모를 갖고 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는 가볍게 한 달에 한 400만, 500만 있으면 우리 노후 충분히 할 수 있어.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에 왔던 사람들이 노후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한번 하면 세미나 왔다가 다들 전부 다 한숨만 쉬고 가요. 깜짝깜짝 놀래요. 네? 본인들이 생각도 못했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기 때문이에요. 앉아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급지 가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노후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큼의 내 자산이 있다면 가도 된다. 가는 건 뭐가 나쁘겠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짜리 아파트에 30년 살다가 죽어서 자녀한테 넘어갈 때 상속세까지 다 계산하면은 30억짜리가 20억에서 25억은 비용으로 지불해야 자녀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조금 과장될지는 몰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월세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수익 관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자, 그렇게 제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의견 드렸으니까 부동산에 한번 내놔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짧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뒷번호 754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데 이문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나 청계 리버뷰 자이 아파트에 청약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서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이게 청약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정비사업 지구 안에 청약이 있어요. 재개발하더라도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는 택지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거예요. 이런 택지개발 지구 안에 청약이 있어요. 택지개발 지구 안에 있는 청약은 이거는 지역만 좋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청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법에 의해서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의 3분의 2 또는 절반 가격 가까이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얘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달라요.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분양가는 이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조합에서 결정을 해요. 이거는 국가에서 결정을 해요. 거의. 조합에서 결정을 하면서 분양가 자체는 이 조합의 사업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사업이 좋아서 분양가도 높아져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사업이 나빠지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양을 하는 정비사업 구역 안에 청약을 한다. 그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직은 너무 높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다. 이거는 찬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청약에 대해서 어떤 청약에 좀 시도를 해야 하는지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으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2024년 투자 전망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저는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인원에 따라서는 제가 상담으로 진행할 때도 있고요. 대면으로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시장 내년이죠. 내년 2024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이라고 했어요.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투자 방향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시청자분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오시라는 거죠. 반드시 오셔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용은 세계 경제 흐름을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할 것이다. 왜?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갈까를 봐야 되죠. 사회적인 변화, 전쟁, 무역 전쟁, 우리나라 인구 변동, 기타 등등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봐야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망을 일단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부동산 시장은 주로 아파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나 재개발 같은 차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 1시간, 2시간 만에 못 끝나요.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서너 시간 걸쳐서 세미나를 하니까 오셔서 꼭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무료 세미나니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 한번 볼까요? 미국 봤어요. 물가 하락 예상보다 좀 빠르다. 천만다행이죠. 그러면 내년에 2%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걸 알아셔야 돼요. 금리 이제 내려오겠구나. 좋겠구나. 금리가 내려오는 거는 물가가 떨어지는데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져요.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유럽은 인플레 둔화에 금리 인하 하자 말자 벌써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듯하다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내려오는데 금리 내려오면 무조건 가격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내년에도 고금리.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지금 2% 물가는 안 돼요. 미국보다 물가가 더 안 떨어져요. 아마 농산물 가격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공급망도 이제 확충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공요금을 올렸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 올렸어. 소비자들이 자꾸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안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공공요금 올리겠죠. 당연히 올릴 겁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러한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시장 흐름은 하향이다 지금. 본인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봐요.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심사숙고하시고요.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8개월 만에 최저치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재건축 기부 체납은 더 내라. 여의도 재건축이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더니 흐름은 저는 그렇다. 위험 요소 줄여라. 늘 얘기죠. 위험 요소 줄여라. 안전자산, 남들이 피하는 저평가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말미에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상업지역에 있는 초역세권, 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고 왔어요. 투룸이에요. 매매가 3억 초반이에요. 근데 전세가 2억 7천, 2억 8천 그래요. 투자 금액이 5천에서 뭐 이게 얼마죠? 월세로 넣으면 5천에 110만 원까지, 많게는 5천에 120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큼의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투자 금액도 굉장히 적어요. 이 정도 되는 물건으로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뭐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물건이 이 정도 되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좋은 위치에는 없어요. 변두리는 있어요. 소액 투자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오피스텔 충분히 주택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 정리하기에 좋다. 공실 없어요. 왜? 물건이 없는데 공실 있겠어요? 수익률 굉장히 높다. 지금. 왜? 전세 가격을 못 올리게 국가가 눌러버리니까 전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죠. 결국에는 노후 대비 투자로도 아주 좋다. 규제 완화 시에 규제가 많이 풀리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상담하신 분, 첫 번째 하시는 분은 제가 오피스텔 구입을 해라. 물건만 잘 살 수만 있다면,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덤벼서는 안 되고요. 있다면 무조건 구입해라. 이러한 맥락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경제 동향과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또 어떤 투자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에는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도 금요일, 토요일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이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SNS나 기타 등등을 접하고도 세미나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적어도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더군다나 무료 세미나잖아요. 무료. 이런 데 오셔서 제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노후는 정말 저도 노후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노후는 아니에요. 한 달에 뭐 우리가 350, 400 있으면 노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2배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미나에 하니까 반드시 사전에 전화를 주셔서 접수 지금 주시면 돼요. 전화 주셔서 접수를 하시고 그러게 내일 모레 또 이렇게 매주 하니까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주말이 편하신 분들 위해서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2024년 부동산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아직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문의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